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한 대표님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 쇼핑몰이 뭔가 좀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걸 할 때 내가 힘들지만 재미를 느껴야 돼. 재미. 이걸 못 느끼면 사실 의리 쇼핑 하면 안 돼요. 재미를 느껴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 오늘 라이브 특강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특강의 주제는 뭐냐면 쇼핑몰 점검 체크리스트예요. 셀프 피드백이라고도 제가 표현을 해놨는데 5월이라서 매출이 떨어졌어요. 매출이 떨어졌는데 이게 5월이 가정의 달이라서 소비가 준 걸까요? 근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문제는요 대표님 안에 있어요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가 대표님 안에 있는데 이 안에 있는 문제를 볼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문제 파악이 안 되면 성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보는 방법을 저와 함께 그 문제를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매출이요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10억이고 다 똑같아요. 어떤 게 똑같냐면 모든 대표님들이 전부 다 매출 상승을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때에 내 쇼핑몰이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 방향성 체크를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적용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방향성 체크를 과연 옹크트리는 어떤 식으로 할까?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하는 것에 더불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체크하는 방법을 10가지 질문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바로 넘어가 볼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공격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이다. Yes or no? 내가 하루에 한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를 하는 것 같아. 이 10시간에서 14시간 중에서 공격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이 8시간 이상인지. 자, 공격 업무라고 하면 어떤 게 있냐? 상품 기획이 있겠고요. 소싱이 있겠고요. 상세 페이지 만드는 게 있겠고요. 광고 집행하고 효율 체크하는 거. 매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그 업무를 전부 다 공격 업무라고 제가 지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공격 업무를 하루에 8시간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가? 그거를 본인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10시간에서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격 업무에 투자하는 시간은 하루에 3, 4시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매출을 올릴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대적인 시간을 저는 현실적으로 8시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에 8시간 이상씩 꾸준하게 지속이 되어야 매출이 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런 업무 시간을 달성할 수 있을지를 루틴을 세워봐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사업은요 경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내가 8시간도 못하고 있어. 그럼 경쟁자들보다 더 시간이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이깁니까, 그죠? 이기려고 해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음 질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전체 제품의 평균 원가율이 50% 이상이다. 잠시 스탑하시고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예, 아니오가 아니라 원가율이 뭐예요? 라고 물으신다면은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겁니다. 원가율이 뭔지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이 원가율은 매출에서 제품 원가가 차지하는 비율이에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도매가 나누기 판매가 곱하기 100이 원가율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 원가율이 50%가 넘는다 라는 말은 순수익이 너무 작아지거나 역마진이 날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판단할 때 판매가는요 편의상 배송비를 포함한 판매가. 그래서 원가율은 낮으면 낮을수록 좋고요. 제가 이상적인 원가율은 40에서 45%라고 했어요. 내가 판매를 매출을 계속 올리고 있고 매출이 나가고 있는데도 내 통장에 돈이 비어가고 있다면 이 원가율에 대한 개념이 아예 잡혀있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또는 그게 잡혀있다고 하더라도 그 원가율이 50%가 넘어갈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본인의 쇼핑몰에서 원가율이 50%가 넘어간다면은 당장 가격을 올리거나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판매를 안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솔루션을 살짝 드리면 소싱에 신경을 써야 돼요. 소싱에. 누구나 찾을 수 있는 제품을 소싱하는 것을 지양해 주시고 소싱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해서 발품을 팔아서 지금 시장에서 좀 흔하지 않은 제품들 거기에 대해서 단가 메리트가 있는 제품들을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다음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제품 중에서 리뷰가 100개 넘는 제품이 1개 이상이다.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아니오에 대답을 했다면은 그 다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업력이 얼마나 되는가? 업력이 1년 이하면은 아니오 해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이 질문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업력이 1년 이상인데도 리뷰가 100개 넘는 제품이 없다면 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심각해요? 일단은 첫 번째로 브랜딩 측면에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리뷰가 100개 넘는 제품이 없다면요 고객님들은
사람들은 대표님의 쇼핑몰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리뷰가 100개 정도 이상이 될 정도면은 그래도 이게 키워드만으로 판매가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는 대표님의 쇼핑몰 이름을 기억하고 검색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랜딩 측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체킹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면 쇼핑몰의 브랜딩을 다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 쇼핑몰을 어떻게 기억하게 할까, 이거에 초점을 맞춰서 전략을 다시 세워봐야 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 더해서 이어지는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약에 지금 여기서 얘라고 하셨다면 왜 그 상품이 잘 팔렸는지 알고 있어요? 저 잘 모르는데요? 그냥 운이 좋았던 것 같은데 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왜 리뷰가 100개가 넘었는지 그 포인트를 잘 알아야 돼요. 이 포인트를 알고 이 포인트를 어떻게 해요? 다음 상품에다가 접목시켜야 돼요. 그 다음 상품도 리뷰가 100개가 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리뷰가 100개가 넘는 제품들이 여러 개 쌓이면은 매출이 폭발하는 구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옹크트리님, 근데 옹크트리님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게 리뷰가 100개가 넘었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아는 방법은요,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터진 상품이 있다면 그 터진 상품의 이유를 분석하는 거, 분석을 해서 가설을 세우고 테스트를 하는 거, 이것들을 계속 반복해가지고 대표님만의 테스트 결과를 모았을 때, 그것들이 쌓였을 때 매출이 비로소 오른다는 거예요.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쇼핑몰 하루 유입수가 300명 이상이다. 여기서 아니요를 답하신 대표님들은 기본기가 부족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본기란 판매 기본기, 광고 기본기예요. 판매 기본기랑 광고 기본기 둘 다 부족하기 때문에 유입수가 300명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입수가 오르려면은 일단은 뭐가 필요해요? 상품 수가 필요하고요, 광고가 필요해요. 상품 수도 없고 광고도 못하면 당연히 유입수가 안 나오죠. 유입수가 안 나오면 어떻게 돼요? 매출도 오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판매 기본기에는 어떤 게 있냐? 소싱, 사진, 상세 페이지, 가격, 썸네일, 이런 기본기들이 쌓여가지고 상품 수를 올려줄 때 비로소 유입수가 늘어난다는 겁니다. 광고 기본기는 뭐가 있을까요? 쇼검, 파워링크, GFA, 쇼핑 라이브, 숏클립이겠죠. 숏클립. 자, 사실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만 하더라도 유입수 300명 이상은 무조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몇 명의 유입수까지 올려야 우리가 쇼핑몰 시장에서 잘 판다라는 소리를 들을까요? 1000명이에요. 1000명. 딱 1000명만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쇼핑몰을 보는 시각이 달라질 거예요. 자, 자사몰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한 2-3천명 돼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2-3천명 돼도 2-3천명 전에 1000명 기준을 돌파해야 되겠죠. 다음 질문. 내 쇼핑몰의 평균 구매 전환율이 3% 미만이다. 엥? 내 쇼핑몰의 전환율 어떻게 알지? 라고 질문을 주신다면 여기 스마트 스토어 어드민에서 통계에 들어갑니다. 왼쪽에 이제 여러 가지 메뉴들 있죠. 거기서 통계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쇼핑 행동 분석 여기 들어가면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옹크트리는 몇 %냐? 4%입니다. 4%. 평균 몇 %가 나와야 되냐? 3%가 나와야 돼요. 근데 평균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좀 더 높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상적인 구매 전환율은 몇 %냐? 5%예요. 이 5%를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야 돼요. 아시겠죠, 대표님들? 6번 문제. 광고 효율 체크는 생각날 때만 하는 것이다. 광고 효율 체크의 핵심은요, 일단 첫 번째 핵심은 기준 세우기예요. 기준 세우기. 대표님들만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메타 광고 예시로 한번 가볼게요. 나는 이 메타를 1 예산을 1만원으로 할 거야. 그러면 1만원까지는 안 나오면은 켜거나 끄거나 할 거야. 또는 키고 유지를 했는데 이게 결과당 비용이 8,000원 밑이야? 그러면 증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게 일단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효율 체크를 매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광고 효율 체크를 언제 하냐면 업무 다 끝나고 자기 전에 합니다. 자기 전에. 안 보면요, 돈이 계속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매일 해주셔야 된다. 자, 다음 7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빨리 자동화를 만들고 띵가띵가 놀고 싶다.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7번 문제를 좀 넣어놨습니다. 반자동은 있어요. 그런데 완벽한 자동화는 없어요. 만약에 이런 생각이 있다면 빨리 버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사업은요, 유기체예요. 신경을 안 쓰면 죽어버려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계속 쓰고 있고 어느 정도는 관심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8번. 촬영은 너무 힘들지만 사진이 잘 나오면은
있다면은 너무 행복하다. Yes or no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서 아니오를 선택한 대표님들이 있다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의류 쇼핑몰이 뭔가 좀 본인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진 촬영하고 코디하고 그것들을 작업하고 이런 것들, 이 촬영 작업을 할 때 내가 힘들지만 거기서 뭘 느껴야 돼요? 재미를 느껴야 돼요. 재미. 이걸 못 느끼면 사실 의류 쇼핑 하면 안 돼요. 재미를 느껴야 우리가 지속할 수 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8번 문제를 넣었습니다. 9번 질문입니다. 매일매일이 특별할 것 없이 같은 일을 반복한다. 만약에 여기에 예라고 대답을 하신 대표님들이 있다면은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잘 들어주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루틴은 필요해요. 그런데 항상 기억해야 돼요. 안주하면요 도태돼요. 평소 직장 생활하는 직장인처럼 어제와 같은 일을 그냥 계속 무의미하게 반복을 하고 있다면은 그거는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항상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고 어떤 게 요즘 잘 나가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야 돼요. 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와야 돼요. 레이저가. 그렇게 트렌드를 파악하려고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설 세우고요. 테스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설레임을 느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5년 5월 12일, 내년 5월 12일 분명 나는 지금보다 소득이 높을 것이다. 여기에 아니오를 대답하신 대표님들이 있나요? 없죠, 그죠? 전부 다 무조건 예스여야 돼요. 자, 이거는 제가 왜 넣어놨냐면 솔직히요, 대표님들 확신해도 될까 말까예요. 근데 여기에서 의심이 조금이라도 끼어있으면 사실 확률은 되게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표님들 여기 10번 질문에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뭐냐면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그에 맞는 행동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라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확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해서 라이브 특강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